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게 된 논문은 요즘 유명한 만바 논문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프리스턴 대학교 두 개의 연구의 출신인 두 분께서 하신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바를 쓸 때 뭐 적합한 그림이 없나 생각하다가 일단은 가져오게 된 논문인데요. 만바라는 뜻이 이거 아마존에 사는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유래는 이렇다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그림 가져올 때 얘가 무슨 의미로 온지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만바하고 트랜스포머 두 개가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림을 블로그가 그 프롬프트로 그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만바를 이제 아카이브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현재 133개의 후속 연구가 현재 나온 상황이고요. 아직은 특별히 어딘가에 어셉이 된 건 없고 아마 이 많은 연구들이 아마 올해 여러 이제 저명한 컨퍼런스에서 어셉되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제 만바 중에서 이제 약간 VI처럼 그런 이제 백본 모델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V만바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빔이라는 이런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처럼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VIT로 갈 때 이런 어느 정도 시차가 있었잖아요. 한 1년인가 2년 정도. 반면에 만바에서 이제 비주얼 만바까지의 시차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 매우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전뿐만 아니라 이제 이벤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도 만바를 적용하는 이렇듯 이제 다양한 이제 만바가 원래는 NLP를 목적으로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비전 정보를 시퀀셜하게 다루는 이런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넓게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논문에 있는 많은 그림은 이 비주얼 가이드 투 만바 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블로그 글에서 많이 그림을 차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이제 논문을 따르기보다는 일단은 인트로덕션을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이 만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바 논문뿐만 아니라 이 저자가 사용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S4를 이해한 후에 이제 만바에 해당되는 셀렉티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결론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저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셀렉티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 모델이 트랜스포머를 만큼의 이제 성능을 발휘하면서 리니어한 스케일링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뭘 말하냐면 트랜스포머가 셀프 어텐션으로 통해서 이제 어텐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쿼드라틱 하잖아요. 자신들은 쿼드라틱 하지 않고 리니어한 계산 복잡도로도 트랜스포머에 버금가는 성능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뭐, 트랜스포머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만약에 Hello, my name is 라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트랜스포머는 이런 거를 각각의 토큰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을, 이제 각각의 토큰들을 통해서 어텐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sked self attention이라고 디코더 부분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attention이라는 게 단어 간의 이제 관계성을 이렇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물론 모든 정보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생성 모델로 넘어가 보자고요. 만약에 GPT에서 만약 어떤 문장을 실행한다 했을 때 그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새로운 모델을 만약에 단어를 이렇게 만약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생성할 때 그대로 이제 새로 생성된 단어까지 포함해서 다시 다 그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이 생성하는 시퀀스가 늘어날수록 이제 계산해야 될 어텐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복잡도 문제를 저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RNN 형태로의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제안하는데, 그 전에 이제 RNN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요. RNN은 이제 재기적인 이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인풋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만약 이건 일단 빼고 있어 생각할게요. 이게 최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한 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 인풋이 이렇게 이제 서로 또 조합을 해서 히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장점은 트랜스포머처럼 이제 셀프 언데이션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단어에 따라 그냥 이전 정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는, 만약 이쪽으로 보면 그 이전 정보가 압축된 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각각의 어텐션을 구하지 않고 빠르게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단점도 명확하죠. 만약에 이 끝부분쯤에 왔을 때는 이 처음에 봤었던 이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이제 거의 손실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쯤 되니까 빨간색 정보가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RLN은 물론 트랜스포머처럼 달리 빠르게 이제 인프런스 할 수 있지만 그 어텐션을 각각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렬적으로 훈련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어텐션 모델 자체가 일단은 그 매트릭스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큰들을 한 번에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그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훈련이 가능해요. 그런데 RNN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결과값을 내서 이 결과값으로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RNN의 명확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랜스포머하고 RNN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트랜스포머하고 RNN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쯤 정도 하고 이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처음 본 단어가 있어서 일단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하는 최소한의 변수로 정의된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미로가 있을 때 이 미로를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은 사실 이제 2차원의 이제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면 가장 쉽잖아요. 이처럼 이제 어떤 이런 의미의 이제 사각형을 x, y로 표현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자연적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그러니까 단어가 먼저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인베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RNN 경우에도 이제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 이 인베딩 자체가 어떤 로우한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되는 가장 최적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그 자체가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해야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을 건데, 사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자고요. 이거 보면 그림이 조금 잘렸네요.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고 만약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간단하게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그널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런 아웃풋을 해당하는 이런 시퀀스 시그널로 되는 만약 이런 간단한 모델을 생각했을 때, 이제 입력되는 스테이트가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어떻게 될지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간단한 수학적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처음 봤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보니까 슬램도, 그러니까 칼만 필터도 약간 이것과 비슷한 그런 모델을 띄고 있어서, 이런 게 꼭 인공지능에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그냥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렇게 저렇게 4개의 이제 매트릭스로 일단 구축을 해서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서술을 하는데, 먼저 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풋 시그널이,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우한 시그널이 될 거잖아요.
이 시그널을 우리의 스테이트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인베딩을 하는 그런 먼저 B 매트릭스 통해서 저희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최초의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즉 시스템에.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이 스테이트가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떠 있다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파도가 치면 저희가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그 시스템 안에서 스테이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A 매트릭스 있습니다. A 매트릭스인데요. 그러니까 A 매트릭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스테이트 정보가 어떻게 남을 것인지 그거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스테이트가 있을 건데 그 이전의 스테이트와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합해져서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로 이 시스템이 서술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환경에 맞는 이제 정보로 다시 변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C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고 D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스템 외부에서 있는 매트릭스를 서술하는데 보통 D 매트릭스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이제 D 이외에 A, B, C 이 세 개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최초에 이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이 최초의 시그널에 대해서 먼저 B 매트릭스 즉 우리가 정의한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만약 그 시스템 안에서 최초의 이제 스테이트가 없다면은 이제 이 BX가 이제 최초의 스테이트가 될 거고 만약 있다면 그 스테이트는 자신 시스템 내부의 변환 과정을 상징하는 이제 A와 곱해진 이 두 개의 항이 더해져서 다음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H가 이제 C로 곱해져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 시그널 스페이스와 매핑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서술하는 하나의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는 뭐 영속적인 신호를 다루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이제 컴퓨터는 사실 이산적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트하는 이제 이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가 전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식도 사실 파티클 피터 보면 익숙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말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뭐 익숙하다 하는데 저희가 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RNN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추상화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B 매트릭스를 뭐라고 했냐면 실제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한 스페이스 맞게 매핑하는 거라 했잖아요. 보시면 RNN도 마찬가지로 인베딩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최초 이제 C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로 다시 매핑하는 그런 과정이 물론 있고요. 그리고 RNN 같은 경우에는 이 A의 역할이 그 이전 스테이트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가져갈지를 정의하는 매트릭스인데 이게 바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말하는 시간이 지나 시스템의 진화에 따라 시스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정보를 얼마나 가질지 그런 걸 결정하는 모델을 볼 수 있어서 RNN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추상적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설명한 건데 여기서 설명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자는 시퀀셜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처럼.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Structural State Space for Sequence라는 S4라는 모델이 나오게 돼요. 이 S4라는 모델은 이제 만마 이전에 이 저자가 발표한 그 모델이 되겠는데요. 저자는 이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A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시퀀셜 모델이라면은 여러 시퀀셜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보를 남기고 어떤 정보를 통화시킬지 버릴지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가장 중요할 건데 그러면 A를 어떻게 설계할까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제 이 A를 어떻게 학습할까라기보다는 이 A 행렬을 어떻게 초기화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까를 더 중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2020년 유립스에 발표된 하이오더 폴리노미얼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즈라는 이제 히포
라는 이제 그 행렬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A를 초기화하고 그 초기화된 행렬을 통해서 이제 RNA 학습했을 때 시퀀셜에 대한 이제 그 학습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히포로 최적 그 매트릭스 처음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있는 그 주변의 시퀀셜 정보는 매우 정확하게 재현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먼 거리 쪽 옛날 정보는 좀 소실된 형태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게 되는데 매트릭스는 이 수식에 따라서 그 초기화가 된다 하는데 왜 이렇게 초기화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최근의 정보는 잘 보존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해당 논문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만바 그 이전에서 이제 Continuous State Space 모델, 그 다음에 히포, 그 다음에 이산화 과정, 이 세 개의 과정을 이제 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냐? 끝난 게 아니고요. 저자는 자신이 이전에 한 연구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신 게 이제 이 D를 빠지면은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될 건데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A와 B와 C 이제 매트릭스가 인풋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습을 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풋에 따라서는 그냥 똑같이 그냥 내 웨이트는 내 웨이트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트랜스포머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트랜스포머의 최고의 장점을 뽑자면 셀프 어텐션도 있겠지만 직접 논문의 저자가 밝힌 그 트랜스포머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텐션 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트가 있는 컨볼루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쿼리 키가 이제 만들어진 이 자체가 인풋에 따라서 계속 웨이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저자가 설명하는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인풋에 따라 디펜던트한 웨이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4까지는 그게 구현되지 않아요. A, B, C가 다 인풋에 따라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매우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해결한 방식은 이제 B와 그다음 C, 그러니까 A, B, C 중에 B와 C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인풋에 따라서 만드는 프로젝션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한 개 둬서 그러니까 BC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A, B, C 중에 왜 BC만 하냐라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내부에 안에만 있는 거고 BC가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인풋을 받거나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A는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B와 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제 세계에 있는 인풋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통한 네트워크의 프로젝션으로 BC를 구성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본 적 없는 델타라는 게 있는데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A, B의 레졸루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제 처음에는 D, N, 그 다음 B, L, N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델타로 다시 이산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졸루션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 B의 텐서를 키우거나 더 작게 하거나 해서 어떤 정보에 더 집중할지 아니면 덜 집중할지 그런 거를 이 델타를 추가함으로써 더 잘 학습하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아까 좀 말씀드린 이제 건데 먼저 이제 X 인풋에 따라서 이제 B, C 이 델타 이제 이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한 후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인풋에 따라서도 이제 매트릭스가 바뀌는 트랜스포머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식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RNN 구조로 쓴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셀프 어텐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RNN의 장점은 이제 인퍼런스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H3에 있는 만약에 히든 스테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병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저자는 패럴하게 RNN을 다시 구축했는데 이 구조도 사실 어디선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패럴리즘 할 때 나오는 구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R은 또한 다 기다린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계산해 놓고 빠르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또 다르게 이제 만바를 트랜스포머보다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어웨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왜 GPU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왜 느리냐 라고 했을 때 뭐 GPU에서 계산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주장하기에는 GPU의 주요 변목 현상은 뭐 이것도 컴퓨터 구조의 문제긴 하지만은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GPU 같은 경우에는 D램이 물리로 따지면은 메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GPU에서 이제 저희 캐시처럼 실제 연산을 하는 부분은 SRAM이 되겠습니다. SRAM 계산 같은 경우에는 빠른데 문제가 뭐냐면 D램에서 SRAM으로 이제 데이터를 옮기고 또 그 SRAM에서 끝난 데이터를 계산이 끝난 데이터를 D램에 옮기는 과정, 이 과정에서 많은 그 시간에 병목이 발생한다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는 이걸 해결하는 이미 이전 논문에 있는 연구를 아이디어를 삼아서 했는데 그게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어텐션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연산의 순서를 고려한 그런 어텐션 기법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저자는 이제 B, C, 델타 이 세 개의 텐서를 일단 먼저 HBM에서 SRAM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 또한 이제 SRAM에서 진행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논문에서는 이런 설명을 보고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게 어떻게 구현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코드를 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SRAM에서만 수행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조금 클리어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까지 제안을 한다라는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에 이제 만바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만바 아키텍처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셀렉티브 SSM 이 하나의 이제 블럭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바 블럭이 될 거고요. 실제 만바를 부르는 거는 이 전체 구조를 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만바 블럭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셀렉티브 SSM 이 하나의 이제 모듈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3에서 게이티드 NLP를 결합해서 만든 구조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들어가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이제 저자는 만약에 언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셀렉티브 카피잉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명사를 뽑아라 했을 때 보면 cat하고 그 다음에 yarn 이런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언어 모델에서 중요하냐면 어디에 어텐션을 둬야 될지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떨어져 있는 단어들에서 그런 그 값을 불러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평가는 이제 여러 모델과 아키텍처 그 다음에 레이어를 했는데 만약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이제 만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6가 이제 보시면 아까 셀렉티브 SS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자가 말하는 이제 S6 그러니까 새로 제안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이제 인덕션 헤드를 이제 언어 모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덕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까지가 만약에 훈련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정도 시퀀셜 위치에서 이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여기까지 훈련한 이 단어에서 찾아라 라는 게 인덕션 헤드 태스크인데 이것 또한 이제 어텐션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스트 시퀀스 랭스가 커진
더라도 만바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고 잘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만바로 학습한 모델이 어텐션에 그 리니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텐션에 잘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냥 RNN과 쓴 것과는 달리 인풋에 따라서 이제 B 매트릭스, C 매트릭스, 그 다음 델타 매트릭스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언어 모델은 스케일링 로우겠죠. 왜냐면 언어 모델은 최대한 이제 키움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플롭스가 이제 연산량 횟수라고 보시면은 이제 모델의 크기에 비례한다. 크기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퍼플렉서티는 약간 혼란스러운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만약에 고양이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 모델이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그건 거의 100%겠죠. 그럼 예측한 모델을 역수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할수록 이 퍼플렉서티가 높아짐으로써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게 낮은 의미를 한 거겠죠. 근데 플롭스 즉 모델 크기가 높아질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 봐서는 스케일러블한 이제 블록이다. 자신들의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저자가 그렇게 중요한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스캔이 두 개인데 이 스캔 아워스가 이제 저자가 이제 설계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이제 아까 RNN을 병렬화했던 그걸 이제 스캔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말한 거고요. 여기 왜 파이토치가 있냐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 논문에 있는 원래 코드는 작스라는 프레임워크로 짜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파이토치와 비교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이제 트레이닝에서 2K 기준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어텐션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저자가 실험을 하지 않아서 제외한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빼고 설명하자면 같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인 1.4b 그 다음에 트랜스폼 1.3b를 기준으로 보면은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스로푸시니까 이게 높을수록 훨씬 빠르게 인퍼런스 한다는 거겠죠. 같은 파라미터 기준으로 해서도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적용했어요. 왜냐면 사실 GPT 모델이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다운스트림 모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운스트림 그 태스크로 대표적으로 이제 DNA 모델링을 저자는 하는데 거기서도 자신들의 모델이 여러 태스크에 있는 백번 모델로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델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저 세 개에 있는 매트릭스를 모두 학습으로 했을 때 잘 될까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X는 저걸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거를 학습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체크됐다는 거는 저 델타와 B와 C 매트릭스를 모두 학습으로, 그 인풋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트하게 했을 때 경우를 말하는데 이 세 개를 모두 그 인풋에 디펜던트한 이제 네트워크가 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A 행렬을 어떻게 초기화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랜덤,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샘플링해서 A 매트리스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한 이제 어느 정도의 스테이트 디멘션을 줄 때 가장 좋냐라는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을 16 정도로 줬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여기서는 테이블 표시했지만 각각이 B,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 C 같은 경우도 16까지 스테이트 디멘션을 구축했을 때 가장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트 디멘션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보통 언어 모델을 저희가 하게 되면 임베딩을 하면은 그 스컨셜 각각 그 토큰마다 그
더 붙이게 되잖아요. 그 벡터를 늘리게 되는데 그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파라미터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실험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구한 게 아니라 RNN 계열에서 어텐션을 하는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 쿼드라틱하지 않고 리니어리하면서도 트랜스포머의 성능에 거의 견줄 만한 그런 모델을 개발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이제 달성했다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모델이 이제 거대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사용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백본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